(2026년 8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문제, 동아시아 문제, 한반도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이 조그맣게 보도했는데 저는 좀 눈에 띕니다. 전광훈 목사와 더불어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소년보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가족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사진도 공개됐고요. 왜 만났을까요? 이게 이제 관심인데 뭐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문, 미국 손 목사 측에 따르면 초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그래서 방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나왔다라는 얘기는 손 목사 측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6월 달에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 손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악관에 있는 신앙사무국 연락관,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기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신앙 문제를 다루는 어드바이저라 그래야 되나, 그걸 두는데 그 밑에 있는 연락관도 와서 손 목사를 만나고 갔었습니다. 손 목사가 재판을 받을 때도 미국 측에서 와서 지켜봤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손 목사는 자기 재판을 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미국 백악관 덕택이다라고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트럼프가 굉장히 바쁘고 한 사람이고 하니까 깊이 있는 대화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진 정도 찍고 끝냈겠죠. 근데 그거에 갖는 의미가 상당히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손 목사는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든지 또는 국무부의 아까 차가 그런 사람들 아까 얘기를 했을 테니까, 보고는 받았겠죠, 트럼프는. 여기서 미국이 왜 손 목사를 불러서 만났겠느냐. 기독교적인 사람이고, 다양성, political correctness에 반대하니까 트럼프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권이 마음에 안 들고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닌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눈에 띄는 뉴스가요. 미국의 작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콜비 정책 차관이죠. 미국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부장관이 있고 부장관 밑에 차관이 있습니다. 그 차관이 미국 전략사령부가 있습니다. 미국은 9개 겁니다. 아마 통합 전투사령부가 있어요. Unified Combatant Command.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 이걸 다 묶어서 바로 싸울 수 있는 사령부를 만든 게 있죠. 미국은 철저하게 합동군입니다. 군을 쪼개놨어요. 그러나 즉각 싸워야 하는 부대는 다 묶어놨습니다. 그게 9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략사령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잘 아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죠. 이 전략사령부는요, 핵무기를 다루는 데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는요, 대부분이 공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를 미 해군이 갖고 있고요. 미국의 ICBM은 전부 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담당합니다. 우주사령부 밑에 우주비행단이 2개인가 있는데 거기서 ICBM을 담당하죠. ICBM 이름은 미니트맨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핵무기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인데, 그 SLBM은 미 해군에서 전략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하는데, 이 해군 전략사령부를 하고 공군의 우주군사령부가 미국 전략사령부를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미 육군도 뭐라 그래야 되나, 전술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핵폭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핵물질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핵폭탄이라고 하면은 핵분열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나오고 폭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탁 터지면은 방사능 물질이 퍼져갖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죠. 그런 이제 핵포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거리 핵미사일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과거 80 몇 년도죠. 미국하고 소련이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을 맺으면서 ICBM 그리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 2개만 갖고 다 없애자고 해서 미국은 현재 없앴습니다. 육군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W-87이라고 하는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을 이게 전방인 한국이나 뭐 일본은 좀 헷갈리는데 독일 이런 데 배치해 놨었죠. 근데 1991년 소련하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니까 소련이 이제 15개 나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 이런 데 핵무기가 많이 가 있었어요. 소련 거. 그런 나라들이 그 핵무기를 갖게 됐는데 그거를 소련을 잇기로 한 러시아에 돌려주고 러시아가 그걸 관리하기로 하자라고 합의하면서 그걸 돌려주라고 하면서 비핵화 정책을 펼치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비핵화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핵무기들을 철수시킵니다. 유럽에서도 대부분 뺐는데 그때 독일하고 몇 나라가 좀 반대해서 거기에는 전술핵을 일부 두면서 그 사용권은 미국과 독일 등 5개 나라가 공동으로 가는 핵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략 전술핵이 다 철수했는데 지금 이 전략사령부에서 미 국무부 국방부 차관이 비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사령부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비행기 투하하는 핵폭탄은 작은 거니까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이 ICBM, SLBM 굉장히 위력이 세고 큰 것들인데 지금 위기는 그런 걸 사용하는 위기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싸움인데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미국도 그런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많이 쫓기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푸틴이 위협을 가했지만 전술핵을 쓰겠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도 대만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술핵을 쓰겠다, 핵을 쓰겠다고 할 수 있고 더 쉬운 나라는 이북입니다. 이북은 2023년 개헌한 헌법에서 북한은 핵무력 국가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만든 핵무력법에서는 김정은이가 되줘도 핵무기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핵무기를 쓸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ICBM이나 SLBM 발사하면은 소련과 중국이 놀라서 러시아가 놀라서 또 쏘면 큰 전쟁이 되니까 전술핵을 아예 한반도에 갖다 놔서 북한이 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쏘면 바로 대응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콜비 차관보고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지금 재밌는 게 합참의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미사일 소진이 많이 됐다. 그래서 뭐 더 전쟁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슬쩍 흘려요. 아니 전쟁을 이끌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전술핵을 동맹국의 전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란하고 끝까지 싸우면은요, 미국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하고 미국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란이 뭐 어떻게 협상에 나올 거 아닙니까? 무기가 떨어졌다, 돈이 없다. 근데 이걸 창피한 얘기를 합참의장이 얘기하고 다른 언론이 보도해도 트럼프 정부는 뭐 변명은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건 일부러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슬슬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란 내에서 온건파가 미국하고 대화하자는 세력들이 힘을 쓸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요. 반대로 이란은 이미 핵이 파괴됐으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기는 군비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나토하고 한국, 일본 국방비 늘리도록 압박을 놓고 또 그러한 지역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서 이제 점점 수수에 몰리고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이 저쪽에 쓰는 핵무기를 막는 방법이 우선 생각하는 것이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뭐
SM3나 이런 걸로 막을 것 같지만 자기네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같이 배치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걸로도 막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는 북한이죠. 북한이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갖고 날뛰면은 대리전을 할 수도 있죠. 상당히 한반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손현보 목사를 불러서 만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중국,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사자회담을 하자. 사자회담을 하는 거는 명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를 미국은 터가지고 북한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라. 북한 핵 푸는 거는 그 회담으로 언젠가 풀어라고 던져놓고 근데 결국 못 풀겠지만 그걸 풀었다고 해놓고 북한을 정상화 국가로 대응하면서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하고 짝짝꿍 즉 북한식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 정동영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규백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참전하면서 상당히 방위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일체 얘기도 안 하고 또 이정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자회담 옛날에 했을 때 북한 핵 포기 그 다음에 북한 체제 보장 근데 어떤 게 먼저는 합의되지 않고 양쪽의 주장만 그대로 나열한 9.19 합의를 뒤에서 만들도록 한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이정석인데 이정석이가 지금 국정원장 하면서 국정원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국제정세를 그대로 쿨하게 국민한테 알려주면은 국민들이 확 변합니다. 아무 짓도 안 해요. 이 세 사람을 앞잡이 시켜갖고 이재명은 안보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틸 대사를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스틸 대사가 이제 어떻게 활동할지도 궁금하고 한데 미국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계속 군비 경쟁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니까 이란처럼 때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게 두려우니까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고 여차하면 우리 때릴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는데 이재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바로 어떻게 약화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손현보 같은 사람을 트럼프가 불러서 만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틸 같은 대사를 보내고 그래서 서서히 한국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트럼프는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어차피 남한 이재명 정권은 북한 이중대 역할을 하고 이제 같이 다뤄야 되죠. 같이 다루면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일본의 방위성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있죠. 이제 국가가 있으면 국가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뭐 주권을 지키고 뭐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전략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전략 중에 하나 국가를 지키는 외교를 포함해서 그런 안보 전략이 있고 안보 전략이 있으면 국방의 전략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국가 안보 전략을 만들고 국가 방위 전략, 국방 전략을 만들고 방위 전략을 만들면은 어떻게 방위력을 부대를 구성하고 육성할지 방위력 정비 계획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개를 방위력 정비 계획을 뺀 앞에 안보 전략, 국방 전략을 지금 일단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역시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문제니까 일본에서 장사정 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일본은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격 무기라고. 근데 지금 이제 자꾸 핵 위협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쪽에서 핵무기를 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자기네들도 패트리어트 팩3나 이거 막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 발사대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겠다. 우리 현무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거고 또 공격형 드론 역시 장대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데 민간 기업들이 증강 못하니까 일본 정부가 예산을 내갖고 공장을 확보해주면 그거를 이제 민간 기업에 줘서 기술은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전쟁 물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은 이제
계속 군비 경쟁으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의 가랭이를 찢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차하게 되면 북한을 때려서 핵과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여기에 일본하고 유럽은 따라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 3인 안규백, 정동영, 이종석을 내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그러지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역전이 일어났죠. 정청래가 근소하게 이기다가 김민석이 근소하게 앞서가는 모양이 됐습니다. 앞으로 호남에서 또 서울에서 호남사가 센 데서 하다 보면 김민석이 유리해지겠죠. 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이재명한테는 유리하지만 대한민국한테는 불리할 겁니다. 또 불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재명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이제 당까지 장악했으니까 더 세게 나가다가 더 강한 정화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국제 질서와 반대로 가는 이재명 정권은 머지않아 붕괴된다라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이 대북 친화 정책을 간다 그러면은 뭐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가겠지만 국민적 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이 뭐 많은 걸 지금 벌려놓고 있어요. 본인은 상당히 에너제틱하게 업무 보고도 많이 받고 열심히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틀려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은 그건 헛짓이죠. 그래서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긴 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